세상에 이런 불운이 또 있을까요? 냉동 창고에서 겨우 탈출한 민지인데 하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빠 차를 타다니 말이죠. 꼼짝없이 주강찬의 별장으로 끌려가는 민지입니다. 민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머리를 굴려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데요. 이대로 정말 죽게 되는 건가?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민지입니다.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강찬의 별장인데요. 여기서 죽어 나간다고 한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. 주강찬은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요. 살아있는 민지를 자신이 만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. 주강찬의 내면에는 두 개의 갈등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죠. 첫 번째는 하나뿐인 딸 해리를 위해서는 그가 한 행동이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기에 민지가 소리 소문 없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. 게다가 주강찬은 민지 죽음을 금이 빠르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요. 어떤 것이 자신과 해리를 위한 선택일까 고민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바로 민지 아버지 김 부장이죠. 평범한 아버지로 알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 또한 평범치 않았던 것입니다. 많은 고민 끝에 주강찬은 결심하게 됩니다. 해리 인생을 위해서 민지를 죽여야겠다고 말입니다. 남 실장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그 시각 박강성과 김 부장이 주강찬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. 때마침 박진철이 특수임무국 사람들의 차를 탈취해 그들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. 왜 북한 공작원과 함께 있냐며 놀라는데요. 자초지종을 듣게 된 박진철은 함께 민지를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. 차 안에는 특수임무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총과 탄약들이 즐비한데요. 완전 무장을 한 채 주강찬 별장에 도착합니다. 자신들보다 먼저 손님이 도착해 있는 상태이죠. 바로 강국철이 민지를 빼돌리려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. 순순히 민지를 내놓을 리 없는 주강찬이 자신의 인맥을 가시하며 그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. 역시 인맥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. 강국철은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부하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는데요. 하지만 김 부장을 잡기 위한 중요한 인지를 두고 그냥 갈 리 없는 강국철입니다. 뒷문으로 잠입한 특수 요원들에 의해 또다시 끌려가는 민지이죠. 놀란 민지가 반항하고 자신들은 너를 구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독이죠. 그게 진짜냐며 이제야 살았다고 안심하는 민지입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남 실장으로부터 창고에 가두어 두었던 민지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. 강국철 지심을 알고 경원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. 김 부장은 또다시 한 발 늦게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.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민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주강찬이 아니라 강국철이라는 사실입니다. 과연 민지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든 딸을 구해내려는 김 부장을 보면서 박강성은 다시금 다짐합니다. 형의 절친인 김 부장 딸을 자신이 구해내겠다고 말입니다. 그런데 이 정도면 민지가 특수 요원인 것 같은데요.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아빠보다 뛰어난 요원이 될 기질을 가진 듯 보입니다. 벽돌에 맞아 냉동 창고에 갇혔지만 살아나고 양아치인 금이빨로부터 탈출에 성공하는 민지입니다. 이번에 제대로 구출된다면 민지의 진로는 정해진 듯 보입니다. 아빠, 나 국정원 요원 될래요. 김 부장을 민지를 데리고 간 인물이 김상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얼어붙은 김상만은 김 부장 앞에 무릎을 꿇으며 민지가 감금되어 있는 냉동 장소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데요. 나오던 김 부장은 박강성을 마주하게 됩니다. 두 사람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는데요. 치고받는 액션 장면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. 하지만 박강성이 김 부장을 잡기에는 실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. 그럼에도 박강성을 죽이기보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. 사화에서 김 부장의 28년 전 과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. 배고픔에 시달리던 어린 김 부장은 학교를 찾아온 링룡에 속아 공작원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.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였죠. 체육단원에 지원하면 절대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는데요.
또래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죽여야 했습니다. 매 순간이 게임의 연속이었는데요. 단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.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했죠.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보다 월등한 박영강을 만나게 되는데요. 늘 김 부장보다 우위에 서 있는 그였습니다. 마음 따뜻한 박영강은 자신에게 매번 지며 고통과 분노에 시달리는 김 부장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. 승자에게 주어진 주먹밥을 굶주린 김 부장에게 양보했죠. 자존심이 강했던 김 부장은 자신을 동정하는 거냐며 분노했지만 박영강은 그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. 굶주림에 시달려 힘이 없어서 자신한테 지는 것 같다며 이걸 먹고 당당히 자신을 이겨보라는 것이었죠. 그곳에서 코드네임 66 박영강과 함께 생존을 위한 혹독한 훈련을 버텨내며 전설의 공작원으로 성장했는데요. 그렇게 두 사람은 경쟁자에서 동지가 되었습니다. 하지만 리응령의 지시로 남한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데요. 그곳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며 박영강이 목숨을 잃었고 김 부장 혼자만 살아남는 비극을 겪었습니다. 이후 남한에 잡혀온 김 부장은 이번에 남한 공작원이 되어 북한에 침투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. 그런데 리응령은 이 사고를 김 부장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습니다. 특수 공작원이 모두 사망한 사건으로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였죠. 김 부장이 남조선의 개가 되어 박영강을 비롯해 모든 동지들을 죽였다고 몰아갔는데요. 게다가 박영강의 66 코드 네임까지 도용하며 남한에서 개가 되어 살고 있다고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며 분노했습니다. 아무것도 몰랐던 박강성은 리응령에 속아 형을 죽인 김 부장을 죽이러 남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. 그런데 영상에서 김 부장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. 너가 박영강 동생이었어? 너 리응령한테 속고 있는 거야. 너뿐 아니라 우리 팀 모두 그에게 속아서 사고를 당했고 나 혼자 살아남았던 거야. 형의 66을 사용했던 건 형과 나는 절친이었고 영광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코드명을 사용하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. 너가 복수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우리 팀을 위험에 빠뜨릴 리응령이라고 말합니다.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된 박강성은 분노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형을 죽일 뻔했다며 그에게 연신 사과를 합니다. 냉동 창고 앞에서 김 부장을 만난 박강성은 이렇게 말했었는데요. 네 딸 찾았니? 억하냐며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김 부장에게서 진실을 전해들은 그는 고맙다고 말합니다. 민지를 찾아 나서게 되고 뒤늦게 창고에 도착하지만 이미 민지는 사라진 상태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언제나 제가 큰 힘이 됩니다.